남편이 이혼한 장모는 애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서 아예 연락을 끊으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혼했다고 이제 엄마 자격도 없는 거니? 미영이는 동생을 설득해 보겠다며 여러 번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언니도 이제 그만해요. 우리 신랑 말이 맞아요.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요? 저는 제 아이만큼은 그러지 않게 할 거예요. 설마 내 딸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막내딸의 문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 70이 넘은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결혼시키고 2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두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큰딸 미영이는 늘 엄마 편이었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힘들 때도 항상 곁에서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작은딸 수영이는 2년 전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신랑이 이혼한 처가에 가는 게 불편하대요. 그 말을 들은 큰딸 미영이가 화를 냈습니다. 수영아, 엄마가 이혼했다고 이제 엄마도 아니야? 내 남편이 뭐라든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수영이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언니, 엄마 이혼하시고 우리한테 너무 의지하시는 거 아니야? 신랑이 그러는데. 이런 게 독립적이지 못한 거래요. 설날에도 추석에도 수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을 하면서 문득문득 막내딸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큰딸이 달래주곤 했죠. 엄마, 내가 있잖아요. 수영이 저러는 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러던 어느 날 수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죄송해요, 엄마. 지금은 받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손녀 선물이라도 보내야겠다 싶어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락도 되지 않았죠. 엄마, 제가 알아보니까 수영이가 엄마를 차단했나 봐요. 큰딸 미영이가 울먹이며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수영이 남편이 이혼한 장모는 애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서 아예 연락을 끊으라고 했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혼했다고 이제 엄마 자격도 없는 거니? 미영이는 동생을 설득해 보겠다며 여러 번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언니도 이제 그만해요. 우리 신랑 말이 맞아요.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요? 저는 제 아이만큼은 그러지 않게 할 거예요. 설마 내 딸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추석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수영이네 아파트까지 찾아갔습니다. 뱃속에 손주도 보고 싶고 딸내미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남편이 싫어해요. 제발 돌아가세요. 문 밖에서 딸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영아,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자. 내가 그리워서. 그때 안에서 사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장모님 오셨군요. 이런 식으로 불쑥 찾아오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를 이제는 인연도 아니라는 건가요? 발걸음을 돌리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한참을 걸었죠. 큰딸이 놀라서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수영이 그 남자랑 결혼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수영이가 보냈던 결혼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예쁘게 웃던 아이가 이제는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네요. 명절 때마다 수영이 몫으로 차려놓은 밥상이 허전합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면 수영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맛이 생각나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큰딸은 매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니다. 엄마, 내가 있잖아요. 수영이가 저러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늙은 엄마는 기다리다 지쳐갑니다. 얼마 전에는 큰딸을 통해 수영이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됐다는데 축하 인사 한마디 못 건네고 아기 얼굴 한 번 못 봤네요. 엄마, 조카 사진이에요. 큰딸이 보여준 SNS 속 아기는 어릴 적 수영이를 쏙 빼닮았더군요. 그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우리 수영이가
내 새끼가 벌써 애엄마가 됐구나. 지난 주말에는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영아, 아기 건강하게 낳았다고 들었어. 축하한다. 엄마가. 한참을 기다려 답장이 왔습니다. 종종 연락할게요. 차갑고 짧은 답장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예전에 수영이가 보내던 엄마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아기 옷 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춥니다. 우리 수영이의 아기. 내 손녀딸한테 뭐라도 사주고 싶은데 또 반송되어 올까봐 겁이 나서 참아 살 수가 없네요. 큰딸이 위로합니다. 엄마, 수영이도 애 키우면서 엄마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후회하겠죠. 하지만 이 나이에 과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밤마다 꿈에서는 어릴 적 수영이를 봅니다. 엄마, 업어줘. 엄마가 제일 좋아. 그렇게 응석을 부리던 막내딸이 이제는 저를 모른 척하네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막내딸 방을 봤습니다. 시집가기 전까지 쓰던 방. 아직도 수영이가 좋아하던 인형들이 그대로 있어요. 엄마, 이 인형들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애 낳으면 우리 아기한테 줄 거예요. 그때 수영이가 했던 말이 생각나 가슴이 미어집니다. 약속했던 그 인형들. 이제는 줄 수도 없네요. 큰딸이 어제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엄마, 수영이가 애기 100일 잔치를 한다네요. 시댁 분들이랑 신랑 친구들만 부른대요. 그래.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손녀의 100일 잔치에도 못 간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어젯밤 며칠을 고민하다 편지를 썼습니다. 수영아, 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난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 처음 울던 소리, 보듬어 안았을 때 느껴지던 작은 온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이제 내가 엄마가 되어 그 감정을 알게 됐을 텐데.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싫어하는 이혼한 엄마지만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손녀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구나.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와 주렴. 엄마가. 편지를 써서 붙였는데 아마도 또 반송되어 돌아오겠죠. 오늘 아침 큰딸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SNS에서 수영이 100일 잔치 사진을 봤어요.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인데 우리 자리가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미영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동생한테 물었어요. 우리는 왜 뺐냐고. 그랬더니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영이가 우리 애기한텐 이제 외할머니가 없다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없다니 내가 죽기라도 했다는 걸까요? 남편과 이혼한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혼자서 두 딸 키우면서 고생했던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부정당해야 하는 걸까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립니다. 수영이가 어렸을 때 이런 봄비가 내리면 우산 하나 들고 둘이서 장을 보러 다녔었죠. 엄마, 비가 와서 좋다. 엄마랑 우산 쓰고 가니까 더 좋아. 그때 그 해막던 웃음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혼했다고 해서 제가 엄마 자격을 잃은 걸까요? 그저 딸아이 얼굴 한 번 보는 게, 손녀 한 번 안아보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수영이, 우리 손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할미는 멀리서라도 지켜볼게. 오늘도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창가에 흐릅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할머니한테 자랑하는 모습에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때 놀이터에서 한 아기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괜찮아? 반사적으로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려는데 문득 우리 손녀도 저렇게 울고 있을 때 할머니가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큰딸이 또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수영이네 단지 앞에 새로 생긴 키즈카페에서 손주 돌잔치를 한대요. 시댁 식구들이랑 신랑 친구들 다 부르고. 그래.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수영이한테 전화해서 물었어요. 엄마는 왜 안 부르냐고.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영이가 돌잔치에 이혼한 외할머니가 오면 시댁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엄마, 너무하지 않아요? 돌잔치 날이 다가올수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키즈 카페 앞까지 가버렸습니다. 멀리서라도 손녀의 돌잔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니 수영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분홍색 한복을 입은 우리 손녀. 첫 돌 때 수영이가 입었던 것과 똑같은 색이더군요. 시어머니와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하객들의 축하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문득 수영이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수영이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서둘러 아기를 시어머니한테 안겨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여기까지 와서. 수영아, 엄마는 그저 손녀 돌잔치.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신랑이 보면. 그때 안에서 사위가 나왔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아, 장모님이세요?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 장모님께서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영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를 밀어내기 위한 동작이었죠. 어머니, 제발 가주세요. 오늘만큼은. 그 순간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안으로 옮기려는데 사위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가정을 끝까지 못 지킨 대가는 치르셔야죠. 수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마트에 들러 돌떡을 샀습니다. 큰딸이랑이라도 나눠 먹으려고요. 돌떡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녀 돌잔치에서 돌떡 하나 못 받아 먹는 외할머니라니. 저녁에 큰딸이 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나라도 있잖아요. 미영아, 엄마가 그렇게 나쁜 엄마인가? 이혼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수영이가 잘못된 거예요. 밤새 딸과 돌떡을 나눠 먹으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혼한 엄마는 정말 자격이 없는 걸까요? 그저 손녀 돌잔치에 가서 떡 한 조각 나눠 먹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요? 매일 밤 하늘의 달을 보며 빕니다. 우리 수영이, 우리 손녀,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다오. 할미는 여기서 지켜볼게. 오늘 이야기가 재밌고 공감되신다면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 한 번씩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